유자자예요. 오늘은 한국 소설 두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소설 다 장편 소설이고요. 제가 이 두 소설을 추천해 드리는 거는 한국 소설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한문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두 소설을 읽을 때 놓지 못하고 다 읽었어요. 너무 유쾌하고 재밌고, 사실 유쾌한 거는 조금 어려울 순 있어요. 하지만 유쾌보다는 문장이 쉽고 한꺼번에 읽히고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 두 가지 소설을 준비했어요. 한 번 잡으면 놓을 수 없는 소설. 이 한국 소설 두 편 함께 보실게요. 우선 첫 번째 소설은 관리자들. 이 소설은 믿음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보시다시피 오늘의 젊은 작가 32번째 소설인데요. 이거는 믿음사에서 꾸준히 내놓고 있는 소설이고 젊은 작가 위주로 꾸준히 장편 소설을 내고 있어요. 사실 이 도서는 믿음사 북클럽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선택 도서로 받은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한국 소설이랑 한국 문학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책은 둘러보지도 않고 제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이혁진 작가님의 작품으로 골랐어요. 우선 이 소설은 나온 지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신간이나 마찬가지죠. 우선 이 소설의 간단한 플롯이랑 줄거리는 노가다판 있죠. 공사장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이게 소설의 특징은 대부분 생계랑 연관이 있고요. 내가 하는 일과 연관이 있죠. 대부분 소설에서 어쨌든 주인공은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소설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부분 한국 소설 있죠. 이 소설들 보면은 주인공들 하는 일이 출판사, 작가, 홍보, 마케팅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작가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작가들이 일을 했어도 대부분 사무직을 하거나 출판사에서 엮는 일을 하거나 번역 일을 하거나 혹은 이제 편집자 일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 소설은 공사장, 노가다판이 나온다는 게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물론 이거는 한 번에 다 읽진 않았고 한 두 번 걸쳐서 읽긴 했는데요. 어쨌든 재밌게 읽은 소설이니까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노가다판이라서 재밌는 점도 있지만 약간의 아쉬운 점은 약간의 편견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노가다판이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약간 거칠다, 말이 거칠다, 행동이 거칠다, 그리고 이제 옷이나 이런 걸 깔끔하게 입지 않고 약간 흙이 묻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일을 끝나고 퇴근하는 아저씨들은 어쨌든 땀에 절어 있기 때문에 흙이 묻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말이 거칠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세상사의 이치를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이곳에서도 파가 나뉘기도 하고 누가 더 일을 잘하고 누가 더 일을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판이 벌어지기도 해요. 노가다판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관리자들, 관리자란 무엇일까요? 상사,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이 소설의 홍보 문구를 함께 보시면요.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지우는 거.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아예 안 만드는 거. 걔들도 관리자거든. 뭘 좀 아는. 관리자는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지운다. 딜리트라고 말을 해요. 이 작가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대하는지 보여지는 부분이었어요. 책임감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책임감보다는 저는 약간 신뢰라고 좀 보였거든요. 이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가 책임을 만든다고도 느껴지거든요. 여기에서 관리자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은 소장이거든요. 소장은 조금만 사람들한테 잘해줘도 자신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다른 의미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만큼 자신을 믿는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됐거든요. 호의나 선의를 베풀 때 어떤 걸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어떤 마음이 조금은 남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책임을 지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책임을 지우다, 이렇게 얹다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내가 책임을 딜리트 하지만 내가 책임을 너에게 넘기다는 의미죠. 우리가 회사에 다녀도 각자 프로젝트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 책임을 안고 있죠.
그래서 소장도 각자 반장들에게 그런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배경과 소재가 특별한 소설에서도 제가 이 소설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변명이었어요. 모두가 자기를 위한 변명을 해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 나를 위한 일을 얘기도 하고요. 현경이라는 인물만 예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예외 인물도 우리 현실 사회에서 한두 명씩 있다시피 이 소설에서도 단 한 명이에요. 저는 변명이 나쁘다고 평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각자의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혹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그만한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옳은 선택이든 혹은 그른 선택이든 그 이유는 변명으로 만들어지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죠. 사람이란 자기 편의적이고 자기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희생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포인트로 볼 거는 이제 상징이랑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소설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사판의 노가다 현장이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내가 이제 어디 가겠어? 쟤네들 어디 갈 데도 없어?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평가하는 게 이 관리자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한 게 저는 너무 씁쓸하게 다가왔고요. 상징으로 보면 멧돼지 그리고 개, 이 두 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멧돼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게 하는 것. 이거는 공사장 판에서 안전이었어요. 안전과 규율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해야만 하는 거고요. 남들 눈에 존재하게 보이는 것. 이게 바로 멧돼지랑 안전과 규율을 상징한다고 전 보였고요. 그리고 개. 이 개라는 존재는요, 계속 옆에 존재했어요. 이거는 사람과 신뢰처럼 보였는데요. 내 옆에 계속 있었지만 정작 필요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신뢰도 존재해야 하고 존재했지만 어쩌면 마지막에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신뢰란 없던 걸로 만든다. 이런 점에서 저는 개도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이 소설에서 잘 나타난다고 느꼈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전혀 부담 없이 남녀노소,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친구들이 읽기에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소설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 너무 즐겁게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한국 소설로 첫 번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소설. 짠! 가장 질긴 족쇄, 가장 지긋지긋한 족속, 가족. 이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게 2022년 5월에 나온 책이에요. 완전 따끈따끈한 신작이죠. 저는 이 소설을 읽을 때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잠깐 보다가 자려고 했는데 쭉쭉쭉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다 읽고 한 2시인가? 2시 반쯤에 그대로 잤어요. 이게 소설을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다음 문장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너무 궁금해서 약간 이미지적인 소설이기도 하는데 영화로 약간 막장 드라마에서 볼 것만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막장 드라마도 아니야. 이렇게 쉽게 잘 쓸 수 있나? 너무나 명확하게 내용이 보이고 명확하게 캐릭터가 드러나는 소설이었어요. 우선 이 소설의 간단한 줄거리는요, 지긋지긋한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우선 목차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안 보이네요? 김영춘과 이정숙 부부가 사남매를 키웠어요. 이 사람들, 이 가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소설은 제가 스포 없이 최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의 가족사가 너무나 저는 잘 드러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금씩 드러날 수 있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소설의 특징은 시점이 계속 바뀌는데요. 셋째 김은희의 시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김현창, 김인경, 김형기의 이런 시점으로 계속 돌아가요. 이곳에서 드러나는 거는 중간에 낀 자식들, 중간에 이제 셋째, 둘째로 낀 애들은 남들보다 사랑을 덜 받는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특징적인 내용이잖아요.
막내는 막내니까 첫째는 첫째니까 나름의 사랑을 받는데 자기는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니까 그런저런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를 부양하고 효도를 바라는 건 대부분 딸의 몫이라는 점도 여기서 드러나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첫째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거나 시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모신다는 역할과 어른을 대해야 되는 거는 여자의 몫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조금씩 드러나기도 했어요. 이 소설에서 가장 드러났던 거는 첫째 딸은 시아비를 모셔요. 그리고 이제 셋째 딸은 자기네 부모를 모시는데 이 요양이 얼마나 고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노동이라는 걸 이 소설에서 너무 잘 보여줘요. 어쨌든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 소모가 어마어마하고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거를 싫은 티도 못 내니까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것도 보여주더라고요. 이 소설에서 많은 티를 내지 않지만 생색을 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노동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누구에게만 몰려 있는지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편 소설에서 특징은 완벽한 아기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힘들어.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와, 쟤는 힘든 거 티 잘 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에 쟤는 티를 내는 거야. 나는 아직도 꾸역꾸역 참고 있는데. 가족끼리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너무나 꾹 참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쟤는 티 잘 내.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더 해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도 해요. 이 소설에서 부모님, 딸, 아들, 첫째, 둘째, 막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내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첫째의 입장에서 첫째는 첫째답게, 맞이답게, 딸은 딸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서로가 서로를 올가매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힘이 들고요.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가 이 소설을 읽고 공감해서 그치면 안 돼. 이 공감을 하고 나면은 우리도 가족이랑 소통, 대화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소설을 읽고 공감은 너무나 쉽게 해요. 아, 맞아. 나도 이런데. 아, 이렇지. 하지만 여기서 머물면 그저 성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소설을 읽고 공감을 하면서 아, 이거를 소설적으로 끝내면은 이대 형태로 끝나겠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끝내려면 내 현실에서는 가족과 대화를 해야만 하는구나 이런 지점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보였던 거는 우리 가족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지 하고서 과거에 머물러요. 현재가 너무 힘들다고 항상 생각을 하니까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를 바꾸면 미래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 미래에서 이 과거를 바라볼 때 아, 그때 대화하길 잘했다라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설픈 새드 엔딩, 어설픈 해피 엔딩을 바라는 삶보다 정확한 엔딩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느꼈어요. 대부분 소설을 읽고 나서 와, 재밌다, 너무 흥미진진하네 이러고 덮는 게 다반사잖아요. 저도 사실 그럴 뻔했던 소설이에요.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잘 읽었지만 제가 이대로 닫았다면 저의 성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TV나 소설에서 막장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비교할 필요 없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인이 해야 할 선택이고 우리가 소설을 읽고 TV를 읽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이런 소설을 읽고 우리가 더 낫다라는 생각은 그만하시고요. 우리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 더 나은 가족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저 가족들끼리 불행 배틀을 하지 말고 행복 배틀 하지 말고 서로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총 2가지 소설을 알려드렸고요. 이 2가지 소설 전부 한국 소설이고 너무나 쉽고 재밌고 생각할 수 있는 소설이라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